안녕하세요. 7월 11일입니다. 오늘 한국 경제에 참 흥미로운 신호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고금리의 고물가인데 증시는 또 연고점을 찍고 있고 이른바 온도차가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뭐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최저임금 결정부터 기준금리, 또 부동산 시장 변화, 그리고 기술 혁신 소식까지 다양합니다. 아, 정말 많네요. 네, 이게 사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자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좀 명확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결정됐죠. 이게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 290만 명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순히 임금 인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기업, 특히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 있잖아요. 음식업이라든지 유통업 같은 것들. 네네. 이런 데는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기업들은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겁니다. 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또 저임금 근로자 소득이 늘면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소비 진작 효과?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정부 지원책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인건비 부담, 소비 진작, 정부 역할까지 고려할 게 많네요. 맞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를 2.5%로 또 동결했어요. 네. 이번에도 동결이었죠. 근데 그 이창용 총재 발언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가계부채가 거의 임계 수준이다. 소비와 성장을 막고 있다. 네, 아주 강한 경고 메시지였죠. 사실 그 발언 속에 딜레마가 보입니다. 딜레마요? 네.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뭐랄까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듯한 뉘앙스는 풍겼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을 딱 걸었죠. 가계부채랑 주택가격 안정이 먼저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들썩인다. 그러면 언제든 다시 긴축,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거죠. 결국 금리 인하를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게 선결 조건이라고 묻박은 셈입니다. 그럼 변동금리 대출 있는 분들은 계속 신경 써야겠네요.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여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 다이어트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아, 그게 다 연결되는군요. 일부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해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좀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팽팽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참 예민할 텐데요. 그렇죠. 마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 관련 소식이 있네요. 예타를 통과했다고요. 네,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김포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요? 와, 이거 파급력 파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단순 교통 호재가 아니죠. 그 노선 주변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은 기본이고요. 네. 상업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나 물류 효율성 개선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메가 프로젝트죠. 그런데요, 이렇게 큰 호재가 있는데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 주춤한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금리 동결하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랑 맞물리는 겁니다. 아, 연결되는군요. 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높고 정부도 계속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주니까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된 거죠. 막 영끌에서 사려는 분위기는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수요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아, 매매는 주춤한데 전세는 오르고 이것도 온도차네요. 네, 시장 내에서도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기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화면을 2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 이걸 연내 출시한다고요? 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면 크기가 10인치가 넘을 수도 있다던데요. 거의 접는 태블릿인데요. 맞아요. 그야말로 폴더블의 새로운 형태죠. 휴대성은 좋게 하면서 펼쳤을 때는 대화면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좀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랄까 폴더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오, 근데 관건은 하드웨어 자체보다도 그 새로운 폼팩터에 맞는 앱 생태계예요. 멀티태스킹이 정말 잘 돌아가야 하거든요.
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비싸고 신기한 기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엄청 올랐어요. 11만 6천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 네, 또 기록을 깼죠. 이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해지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아직 풍부하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꼭 강조해야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게 본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가 경신 소식에 그냥 올랐다기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위험관리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네, 정말 많았죠?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긴축과 완화, 또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나 가계부채 같은 국내 요인들은 비용이나 소비 심리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맞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압박 요인이 있는 동시에 또 트라이폴드폰 같은 기술 혁신, GTX 같은 인프라 투자, 또 비트코인 같은 글로벌 자산시장 움직임,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게 만들죠. 네. 결국 지금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현재 현금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비에 신경 쓰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변화나 기회를 잡기 위한 공격 준비도 해야 하는 좀 복잡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해야 한다. 참 어려운 시기네요. 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고요. 네, 또 글로벌하게는 기술 혁신 경쟁, 예를 들면 삼성의 AI나 폴더블폰 경쟁, 또 핵심 자원 확보 경쟁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죠.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힘과 혁신을 향해 달려가는 힘, 이 상반된 힘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까요? 이게 충돌해서 위기가 될지, 아니면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